서인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기반한결의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계속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송구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행, 권한대행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속보로 지금 나왔네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최상목 부총리가 했다는 말을 기사 속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안정됐었냐? 참.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화나네 정말.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안보,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계엄을 하지 말지.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대통령에게는 한번 호소해봤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대통령한테 말했냐? 계엄할 때? 너가? 최상목이가?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 아니야. 이런 놈들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경제관료라고 의시되면서 국민들 가르치려고 들어? 이 도둑놈들아. 한덕수를 비롯해서 최상목 이런 놈 도둑놈이네. 나라를 완전히 파탄에 빠뜨리려고 하는 놈들이네, 이것들이. 근데 이 정말로 경제 상황과 대외 신인도를 우려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이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맞고, 단기적으로 탄핵이 싫으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되죠. 아주 단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과 법률을 보면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거 뭐 백보 천보 양보해가지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합의를 하세요. 뭐 여러 가지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쨌어요 저쨌어요 얘기를 쭉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서도 국회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했는데 이게 선출을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은 권한대행이지만 법률에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임명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여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그러한 근거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이것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 수반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 원수의 권한이고 국가 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는 행사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되고 황교안 때도 그랬고 여야 합의가 있었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은 없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 해외 외교 사절이 왔다든가 해외 외교의 어떤 뭐 이러한 영역에서의 어떤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다거나 이런 거는 다 국가 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겁니까? 하다못해 무슨 뭐 간단한 뭐 어떤 이 서류에 대해서 뭐 이 결제하는 것도 다 안 할 겁니까? 국가 원수로서 하는 것이다를 다 어떤 구분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양곡관리법 비롯해가지고 6개는 거부하는 했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 논리에서는 행정 수반의 권한이라고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구분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하는 말씀인데 어쨌든 근데 이거는 다룰 가치도 없는 논리를 얘기한다는 이유로 그게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거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법상에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이유로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탄핵 사유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방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경제나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는 최상목 씨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핵을 거둬들이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고 내부에서 권한대행 겸 총리한테 직언을 해야 된다. 이건 임명하셔야지 왜 이렇게 해갖고 경제부총리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떠넘깁니까? 이렇게 지금 직언을 해야 된다. 차라리 말이 안 된다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셔가지고 뭐 덧붙일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장 소장님을 보면서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의힘? 장 소장님을 보면서 이제 한숨을 쉬고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당원 아니죠? 저는 나왔죠? 2018년도 이후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시간을 끌어가지고 미치겠다 진짜. 대선을 최대한 뒤로 밀어보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2심 나오고 대법원 판결 나와서 피선거권 제한돼서 대선 출마 못한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미치겠다, 그렇게 진짜. 되면 미치겠어. 2년 후에는 윤상현 의원 말처럼 1년 지나면은 좀 국민들이 좀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대선에 좋은 성과 낼 수 있어. 2년 후에? 2년 동안 이 사람들 지금 이 계획 짓을 한다고? 2년 동안? 지금 봐봐요. 헌법재판소 3명 왜 임명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 6명에서 완전히 그 림보 상태. 그렇지. 그러니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이 상태에서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구천에서 떠돌겠다. 이 한국을 2년 동안 구천에서 떠돌게 하겠다. 그러니까 윤핵관들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김건희는 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거를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가 있는가. 제일 첫 번째는 버티자. 두 번째는 시간을 질질 끌자. 그의 첫 번째 원칙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거죠. 미치겠구만 진짜. 그러니까 저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조선일보가 쓰는 프레임을 그대로 이제 국민의힘 행동강령처럼 따르면서 지금 상황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정 정도 여기 먹히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라고 평을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여기서 민주당이 그래 좋아 그러면 니네 내란에 동조한 애들 이제 우리가 다 탄핵할 거야, 다 고소고발할 거야라고 하면 이제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도 그런 걸 썼던데 이게 마치 민주당 때문에 지금 사회혼란이 야기되는 것 같은 지금 이런 상황 그런 프레임으로 이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게 최상목 경제부총리 오늘 담화에서도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얘기하는데 어제 환율이 치솟고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왜 그런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 탄핵을 했네? 계엄을 해 한국이? 근데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네. 역시 한국은 사회체제에 저력이 있어. 그렇지. 이런 평가인 거잖아. 이게 한덕수 대행에 대한 뭐 지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신뢰를 표했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의 담화는 뭡니까? 그거를 그렇게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최상목 부총리는 나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대로 총리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총리실을 찾아가야죠. 총리실을 찾아가서 헌법재판관을 받지 않으면 이 사회 시스템 유지가 지금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따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외 신인도랑 국가 경쟁력을 따졌을 때 이걸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면 너무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해와야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겠다. 이런 헛소리가 어딨냐고요 세상에. 아니 이 여야 합의를 이미 했어. 했고 했다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누구였죠? 이름이 조창현인가? 그 사람 후보자고. 아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을 원래 정점식 의원이 하기로 했던 거예요.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합의가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일정상의 그러니까 추천과 일정상의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없고 어제 표결도 4명이 참여를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놓으면 형식 논리상으로는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거의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여야 합의라는 말이 이제 또 여야가 합의했잖아라는 뭐 부분도 있지만 근데 마지막에 합의 깼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근데 여야 합의라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뭐가 어쨌든지 간에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국회가 의결을 했는데 그렇지. 의결을 한 거에 절차적으로 어떤 실제로 어떤 뭐 실효적인 하자가 있다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런 게 아니, 있어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법적- 따라서 윤석열이 법적- 대통령 된 거 아니야. 법적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렇죠.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이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가 이전에 된 게 있는 거지만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표결 참여를 어쨌든 안 하기로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어쨌든 여야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이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냐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이지 이거를 절차적으로 이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임명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이거를 이유로 들어서 나는 임명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KSS님이 지금 $1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매입이 1,508원이네. 그래요? 매입이 1,508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미국 돈을 살려면 1,508원이나 줘야 돼. 한 달러당, 1달러당. 송금하려면 1,496원을 줘야 돼. 이거 수입 기업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지? 지금 뭐 97년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고 외국에서 볼 때도 외국의 기업들이 볼 때도 지금 이 정부가 계엄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오늘 뭐 저희 신문이 일면 보도했지만 몽골에 가갖고 북한 대사관 접촉해갖고 뭔가 공작을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자체가 뭡니까? 얘네가 북한이랑 진짜 뭔가 국주전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 정부가?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는 오랫동안 분단국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그러면 전쟁 직전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맞아. 예,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실제 지금 다른 나라의 여러 우리가 흔히 미치광이라고 불리는 그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행히 한국이 오랜 민주화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했는데 그거를 기도했던 세력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건 저항하는 거네. 이 시민들의 어떤 움직임에 기득권 저항하네, 저 정부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속하게 수습하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그런 얘기들을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제 외국 반응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달라요. 전쟁 직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야, 별의 별짓 다 했구나. 부품 공작을 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그렇지. 외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렇죠.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이틀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영국 신문입니다. 영국 신문의 빅터 차라고 CSIS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고 우리나라 한반도 전문가로 보수적인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보수 신문에 맨날 나오는 사람 있어요. 보수적인 한반도 전문가고 한국계인데 이 빅터 차 이 사람의 어감이나 어투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마치 남의 나라 구경하듯이 남의 나라 전쟁 저기 곧 있으면 전쟁 날 것 같아 그런 느낌의 말을 가끔 하는 분이라서 야 그래도 2민 2세인가 3세인가 되는데 뭐 저렇게 저 따위로 말하나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빅터 차의 말이 이런 한반도 전문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한반도 전문가의 말이 가장 객관적이에요. 근데 지금 김한 기자가 하는 말을 똑같이 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시나리오 1. 계엄에서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2차 계엄에서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면 그것도 아주 묘하게 지금 써놨는데 민주당 정부는 반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가 1월 18일까지인가 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 정부는 반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 정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외교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미국 국익을 위해서 다 하고 있지만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대로 나온 이야기예요. 윤석열의 외교는 미국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또 하면 민주당 정부는 반대해야 될 거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반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는데 1월 18일 이후에 빅터 차가 말하는 의미는 공화당 정부는 반대 안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한데 지금 상황이. 빅터 차가 아마 예.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일 겁니다. 네. 그래서 볼튼도 이제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가 원래 이제 조지 부시 때 아마 이 자문을 하고 뭐 이랬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각으로 민주당 정부 반대해야 돼. 그런데 아마 그 행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했어. 또. 네. 트럼프는 말을 안 해버려. 아마 그 국제규범을 안 따라갈 걸.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 예. 그 이야기야. 빅터차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 이런 한반도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는 행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용할 수도 있겠네? 계엄을? 왜냐하면 상관없잖아. 트럼프는 원래 독재 국가든 뭐든 간에 그냥 미국의 이익이 되면 니들 망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반도체만 주고 니들 망하면 뭐 아무 상관없지 뭐 전쟁 일어나? 그럼 군수물자 많이 팔아서 좋겠네. 이런 생각이거든. 트럼프는.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민주당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의 잃어버린 일주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동훈이 첫 대응을 잘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퇴장할 때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신뢰도를 잃은 문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당도 사실 탄핵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덕수랑은 갈 수 있는 건가? 한덕수는 우리가 어쨌든 뭐 우리 정부에서도 일을 좀 했었으니까 얘기가 되지 않겠어? 이러는 어떤 좀 뭐 나이브한 판단들이 겹치면서 사실 굉장히 꼬여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을 시킨 이후에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은 아직 수사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다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11명은 일괄 탄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너무 빨리 집권당 모드로 돌아섰다고 해야 되나? 이런 모습들에서 어쨌든 한덕수를 관리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했던 판단들이 지금 어쨌든 실책이 된 거고 그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될까? 예를 들면 계속 그 협박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환율 이렇게 된다, 국가신임도 이렇게 된다, 뭐 어떻게 할 건데 국무회의를 아예 해체시킬 거냐? 뭐 지금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조선일보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이 다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러니까 좀 굵게 보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 사태가 뭐였냐?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났냐? 이 자체를 해결하는 자세로 해서 덤비지 않으면 사실 이제 계속 스텝마다 이렇게 지금 꼬여가는 이런 상황이 좀 약간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열흘 동안 민주당이 조금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 경제, 대외 신인도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국민의힘과 여권이 체력을 비축한 것 같아요. 사익만 생각한 거지 그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의 지금의 행보나 여러 가지 판단들은 몰라 나라 경제 몰라 국민 민생 몰라 그냥 우리는 일단 시간 끌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참 어디 가나 지금까지 난 보수파를 지지한다, 보수파 평론가들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행위는 절대로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3인, 국회에서 표결까지 거쳤어. 그런데 임명을 안 해. 여야 합의를 해오래. 어떻게 이런 헛소리나 개소리가 있냐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것도 자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거는 지금 지가 현재 뭔데 여야 합의에 그래. 딱 지가 뭔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빨리 전국이 안정되기, 윤석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그게 전국이 안정되는 것, 그러려면 윤석열을 빨리 탄핵을 하길, 요거잖아요. 최소 80%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여야 합의를 해오라 라고 했었을 때 여야 합의를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둘이 만나가지고 야 그러면 내란 특검은 우리가 받을게. 헌재 재판관은 그냥 6명으로 해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좀 연기하자. 가령 이런 식으로 2대1로 여야 합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국민들이 이 80%의 국민 어떤 국민들이 이걸 여야 합의라고 합니까? 야합이라고 하지. 그렇죠. 권영세와 이재명은 야합했네. 그럼. 그러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재명에게 야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들과 야합했구나. 뭐 뒤가 구린 게 니도 있나 보지? 이런 식으로 또 태도를 전환합니다. 태세 전환 바로 해요. 애들
뻔해요, 뻔해. 그러니까 지금 아주 뻔합니다. 지금 선택은 네. 뭐 장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맞춰서 사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총리를 이유가 있으면 또 탄핵하고 부총리가 그러면 왜 다시 그거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물론 그 사고나 거리가 있으면 안 되고 그게 국가적인 비상사태지만 그 비상사태를 촉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피의자가 된 윤석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여기서 인정상 총리까지 탄핵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인정상 부총리까지 탄핵하는 건 좀 그렇지. 이렇게 가는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적 눈높이에서도 멀어지고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체력을 비축하고 진지를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조선일보라고 하는 그 여기에 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공산이 크다. 어제 여론조사가 2건이 나왔잖아요. 예. 데일리안하고 리얼미터. 아이 데일리아는 아니 어쨌든 에. 그걸 보고 대통령실은 되게 안도했다는 거죠. 국민의힘 사람들도 봐라. 우리의 지금 스탠스가 맞다. 그렇게 망하는 거라니까. 뭉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김용현 네. 변호인 기자회견 깜짝 놀랐어요. 내용. 사실상 내란은 자백한 거거든요. 내란 다 자백한 거야. 내란은 자백했는데 이게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거를 왜 나와서 공개적으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정신교육 시킨 거래.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대국민 상대에 지금 자기네 지지층.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언론들이 받아 관심을 갖고 써주니까.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해야 될 얘기를 기자단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변호사가 누굽니까? 정광훈 변호사랑 같이 활동하는 변호사들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법무법인의 자격도 안 갖고 있는 법무법인이 왜냐하면 3명이 안 돼요 변호사가. 자유 뭐라고. 네, 자유서울.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모아놓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시절에 MBC나 JTBC 우리는 니네한테 보도협조 안 해?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네는 갑자기 변호인단이 MBC, JTBC, OBS 다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KBS도 못 들어가겠어요? KBS도. 왜 그런 거지 그거는? 최근에 네. 9시 뉴스에서 네. 첫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이거를 네. 이 비상계엄 뭐 아니면 탄핵 이거를 보도했다고. 명태균 감독도 하고 최근에 보도 스탠스가 약간 달라졌다. 달라졌더라고요. 파우치 사장님이 뭔가 결심을 하셨는지. 전국이 바뀌니까 네. 이 파우치 사장님이 이제는 조그만 외국 회사의 가방이라고 안 부르고 디올백이라고 부르나? 디올백이라고 부르기로 했나 봐요 이제.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왔다 그게 갔다 하니까 그 스탠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도 이미 이게 내란이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방어는 제가 보기에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예, 포기한 거고 다만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태극기 집회에서 주구장창 떠들어왔던 내용을 이제야 공론장에서 공론에 우리가 떠든다 이 자세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핵심은요 이거예요. 민주당 때문이야 이거예요. 핵심이 그렇죠. 민주당이 탄핵하고 예산 깎아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국의 결단 비상계엄 한 거야라고 기자회견의 요지인데 그거는 바로 유튜브들 교육시킨 것 같아. 고성국, 배승희, 우리의 논리가 서정욱. 우리의 논리는 이거다. 네. 이런 내가 사람들. 나가서 말은 못하지만 네. 잘 알아들어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정신교육 딱 시킨 거고 봐요. 그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저러한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 계속 있을 거라니까요. 끊임없이 정신교육 시켜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과 이 국민의힘 측의 이 전략이 법과 관련된 법정 안에서는 이 법논리와 관련돼서는 침대 축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질질 끄는 것이고 법망의 바깥에서는 여론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란과 내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결국 이 밖에서 결국 극우 유튜브가 태극기 집회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떠들 수 있는 거리를 계속 땔감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결국은 모든 얘기를 다 갖고 가게 만드는 요 스탠스도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 탄핵이다, 200석이다, 151석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난리를 치잖아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이 짐을 떠넘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 불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좀 더 클 걸로 보이는데 그럼 어쨌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만약에 200석 기준이야라고 하면은 뭐 한덕수 체제로 그냥 가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헌법재판소 국민의힘에 1패를 안겼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다른 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봅시다. 또 갖고 가면은
헌법재판소가 또 국민의힘에 1패를 또 안겼네. 이런 식으로 계속 헌법재판소가 뭔가 편향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요. 그런 와중에 마지막에 윤석열 탄핵 인용 이렇게 나오면 거 봐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편향된 이 스탠스를 계속 보여왔는데 그나마 이 계속 편향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윤석열 탄핵까지 하는 걸 볼 때 이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종북이다. 이렇게 가고 그 얘기를 반국가 세력이 맨날 하고 그러면 윤석열은 탄핵이 인용되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무슨 뭐 종신형을 선고받아도 극우 유튜브와 태극기 집회에서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집권 세력이 하는 겁니다. 지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변호사 쪽에서 임재석 변호사라고 유명한 변호사 있잖아요. 주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변호했었던 임재석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난 후에 하나의 가설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 있어요. 하나의 가설이다라는 전제로 쓴 내용이 뭐냐? 혹시 김용현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정광훈 측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정광훈 측에서 보낸 변호사들은 김용현을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현이 내란에 관해서 다 자백을 하고 그리고 김용현에 관한 개인 디펜스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윤석열을 디펜스 하려고 이런 말들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 통행금지가 있는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아서 너희들 통행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 시민들이 와가지고 군인을 막았으니 얼마나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이신가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덕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계엄 해제했다. 이 논리예요. 지금. 그 논리고 원점 타격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사무다. 오, 원점 타격이. 전쟁인데. 그렇지. 그렇지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사무. 나는 내 생각이다. 생각. 국무위원 내 판단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둘 다 윤석열을 변론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대로 윤석열을 변론한다기보다는 이 내란에 대해서 이걸 내란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 동의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한 거고 이게 우리가 이거 왜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민주당 욕을 해왔잖아. 이게 민주당이 다 잘못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 논리로 가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뭡니까? 이거를 이 말하자면 구국의 결단을 수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형사재판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그 논리를 살리는 거고, 여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법 기술적인 변호는 제가 볼 때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이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시켜서 한 일이에요. 이렇게 가야 그렇지. 뭔가 책임이 덜어지는데 그렇지. 그건 포기했어요. 그건 포기했고 희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논리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어쨌든 나름의 기승전결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비상계 할 수밖에 없었어. 민주당 때문에. 근데 그 논리를 하면서 그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인데, 뭐야. 않을 것인데 그 논리를 계속 여론전으로 하면서 본인들은 법적으로는 보면 윤석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제가 볼 윤석열을 보호하는 때는 거야. 예.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네. 법적으로 윤석열도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그게 안 먹히는 논리거든요. 다 법적으로. 맞아. 통일만 안 하는 논리거든요. 맞아. 그럼 이 변호사라는 자들이 지금 윤석열 측의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바도 그렇고 김용현 이 변호인들도 그렇고 주장하는 바를 다 이 법적으로 규명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랬잖아요. 윤석열의 담화는 내란 자백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내란 뭐 여러 가지 그게 뭐 통치 행위였고 무슨 뭐 계엄령을 내가 선포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고 내란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용현 씨가 얘기한 것도 나는 내란 주요 종사자가 맞아라고 어제 한 것이고 그리고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 맞아라고 한 거죠. 그리고 윤석열 측의 주장도 지금 그거죠. 내가 내란을 결단해서 한 거다 얘들아. 그리고 내란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있었단다. 그럼 여기서 이자들이 증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란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있었어.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에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내란이 필요하다고 믿는 파시스트들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있는데 파시스트라고 일컬을 만한 세력들이 소수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데 있어요. 이 자들이 윤석열과 이 김용현 이들을 이용하여서 이들의 변호를 맡음으로써 이들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을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그거에 가깝다 이거는. 이게 법적 방어가 아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볼 유튜브랑 때. 태극기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하던 얘기를 지금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되는 상황까지 끌고 왔다고 본인들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근데 윤석열이랑 김영애는 뭐 이거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세력 안에 지금 국민의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확히 물어봐야 될 게 언론이 권성동이나 권영세 씨한테 명확히 물어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계엄을 옹호한다는 거야? 그거는 사과한다고 했으니까 계엄을 옹호하진 않아요. 그러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네. 거야? 그 생각도 없어요.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지금 모든 근데 언행들은 사실상 윤석열을 지키는 아니야. 거잖아요. 윤석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럼 뭘 지키는 거야? 요런 거예요. 예. 이거예요. 지금 어쨌든 뭐라도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국민의힘은 예. 가산탕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지지를 해주잖아요. 지금 음. 그거 갑자기 미천이 이제 어쨌든 뭐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상의 일부 지지율이 버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뭐 이분들이 와가지고 내란이 맞아. 대한민국은 내란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지를 해주니까 그렇지라고 미치겠다, 생각하지만 진짜. 대놓고 역시 내란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내란이 필요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밖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략이 뭐냐?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과 함께 갈 수는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윤석열,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 윤석열과 함께 갈 수는 없어.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그래 계엄 선포는 이건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이 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잘못한 건 맞아.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뭐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잔머리를 쓰는 거냐면 계엄은 내란인가? 이거를 계엄은 내란이 아닐 수도 있어. 자꾸 내란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는 이야기하거든. 내란이라고 하면 예. 자신들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계엄과 내란이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철저하게 치죠. 그러니까 추경호가 그날 그렇게 행동했던 거, 12월 3일에 국민의힘 당사로 오라고 했던 것에서 모든 의문이 거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이게 내란을 동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높아 보여요. 국회 헌법기관을 침탈했잖아. 그게 내란이지 뭐야. 그래서 요걸 마무리 짓자면 예. 저의 뭐 별것 아닌 말을 네. 마무리 짓고 말씀 이어가시자고 하면은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를 얘기를 해야 되니 그러면 계엄이 내란이 아니려면 윤석열이 한 일이 내란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윤석열을 방어하는 듯한 꼴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남 평론가님 이렇게 분석도 맞긴 한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저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란을 방어하거나 윤석열 방어한다고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장석철 소장이랑 이야기하는 분들은 비주류잖아. 아니에요. 주류들도 있어요. 주류들도 있어요? 그럼요.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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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믿어줄게요. 그분들 예, 생각은 예. 뭐예요? 무슨 말씀 하든 믿으셔야죠. 불러놓고 안 믿는다. 아, 아니, 진짜 아니, 나 이거 여기 들어봤어요. 진짜 목숨 걸고 나가는데 아니, 이거 나 근데- 생명수당 줘야 되는데 아니 나 그 진짜 주류라니까. 진짜 예. 그냥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진짜. 그냥 단지. 이게 골대가 보이면은 예. 딱 골문 안으로 유효 슈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쪽으로 공이 넘어오면 그냥 상대방을 보고 무조건 차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왜? 시간 끌어야 되니까. 아니 시간을 어떻게 얼마나 끌 수 있어?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그게 말이 안 돼. 권한대행 체제로 윤석열 그게- 임기를 끝낼 수 있다고 그게 생각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할 지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곧 있으면 광고하고 이야기 할 텐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고 어제부터 민주당에서 확 바뀐 게 권한쟁의 심판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그 생각 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네,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돈을 아껴서 돈을 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금. 그러니까.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TV 55인치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라는 그 법률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헌재의 이 관련 규정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서로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그렇죠. 서로 간에 야 이게 네 밥그릇이야 이게 내 밥그릇이야 할 때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기관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국회와 대통령실이 싸울 수도 있고요. 이런 건데 국회의장이 권한대행한테 누가 됐건 간에 권한대행한테 너가 임명을 안 하는 그 자체, 부작위, 임명을 안 하는 행동을 안 함으로써 내가 막대한 피해를 봤어. 우리 헌법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작위를 멈추고 임명을 해라. 자기를 해라. 행동을 하라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자기 부작위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는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부작위는 금지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해서는 네. 일반어에서는 잘 안 쓰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네가 안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권한을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작위인데 만약에 지금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지만 권한 대행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넘어온 헌법재 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걸 없는데 여야 합의라고 하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근거로 해서 임명하지 않아. 그러면 민주당에서 야 이거는 네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법적으로 어디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거는 국회가 의결하면 임명하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하지 않고 있어. 이거에 대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도 지금 국민의힘은 또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임명을 하면 그걸 임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명하지 않는 게 그 형법상의 부작위 의무를 위배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6명으로도 지금 현재 6명으로도 네, 이 권한쟁의 네. 심판은 할 수 있죠. 또 할 수 있어. 네, 네. 이준숙 똑같은 거야. 네. 예, 국무위원 탄핵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6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4대 2가 나오면 그러니까 4명이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또 법적으로 김용태 신부님도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랄 발광을 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또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5대 1만 되면 되거든요. 5대 1만 돼. 6명이. 근데 저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들이 안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렇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라. 5대 1이든 6대 0이든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되게 좀 답답한데 예. 최경영 앵커님이나 김한 기자님이나 김민하 평론가님이 자꾸 국민의힘의 의도랑 여러 가지 전략들을 분석해 보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의미가 없다. 거라니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야구에 비유하자면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냐면 벤치 클리어링이에요. 그냥 경기하다가 게임은 관심이 없고 게임 관심 그냥 없어. 관심 이거 없고. 그냥 게임 뒤에 없는 거야. 네.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냥
무효 게임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란 벤치 피의자가 클리어. 말하는 사회 혼란 세력이네. 그렇지. 네. 맞아. 그게 네. 맞아. 국회 여의도에 있는 사회 혼란 세력이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가 지니까 네. 이거는 게임을 다 그냥 몰수 게임, 무효 게임 만들어 버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법적 논리를 동원해서 그냥 막 진흙탕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네. 거거든. 그런데 무슨 헌법재판소가 4대2, 5대1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뭐 인용 결정이 맞고와 틀리고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그래도 인정 안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 안 해요. 인정을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없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하면 쥐들은 뭐 어떻게 두 가지- 막을 방법이 두 가지 없다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게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거 유튜브가 예 그렇지, 떠들게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그거 유튜브에 가서 이런 세상 풍진 세상 못 살겠다 이거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 이거죠. 그렇게 그렇게 되고 찌질하게 살라 그래. 아니, 그분들은 봐봐요. 계속 그렇게 찌질하게 사시는 거고. 그 아까 네. 얘기했던 그 화려한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계속 정신교육 시키면은 이제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에서 네. 지지율이 또 높아질 거라고. 네. 그러면은 또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냐? 지지율 오르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이렇게 것도-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요. 계속 되는 거지. 아니 악순환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수도권에서 영원히 유리되는 정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65석 다 드신다고 하더라도 100석을 넘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정당화 되는 게 100% 동의해요. 한국 정치에 매우 유익하다. 100% 동의하는데 한국 정치에 매우 유익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우라를 참지 못하는.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는 있지. 근데 지금 한 몇 개월만 참으면 최경영 기자님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네, 상황이. 이 자들이 영원히 한 4, 50석의 정당으로 되면 한국 정치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애플워치 꼭 차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영남 자민련식이 되고 예. 그 영남 자민련 당에서 대선 후보가 없다면 정치 지도자가 없으면 당연히 그 정당은 소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장 소장님 진단에 동의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재판까지만 그거라니까. 버티면 돼. 그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근데 그러면 현실적인 스케줄이 언제까지냐면 네. 한 3월 초까지예요. 일단. 네, 3월 초중순. 버텨보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틴다. 뭐 방법이 뭐든 네. 그때까지 일단 버티면 그 후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건 뭐가 되건 일단 이재명 재판 때까지 버틴다. 그럼 어떻게 버틸 건데요? 오대수 전략이에요. 이슈가 나오면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공격하고. 예, 뭐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150명으로는 안 되는 거야. 200명인 거야. 그래 만약에 오늘 150 넘어서 되고 권한쟁이 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날 발생하면 또 다른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략이에요. 정확하게 김한 기자님이 판단하셨고 미쳤다. 진짜 미쳤다. 장 내에서는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있지만 네. 축구로도 비유하자면 이 경기장 밖에는 훌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광화문에 그 사람들이 막 이제 훌리건들이 부추기는 경기장 거야. 안으로 난입해. 들어올 거라고요. 네.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경기가 중단이 돼. 저는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보다 사회 수준과 민주주의 정도가 훨씬 떨어지는 나라들에서도 쿠데타 시도가 났어요. 근데 밤사이 실패했어. 그럼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걔를 다 전원 체포예요. 전원 체포죠 이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워낙 법치주의가 잘 돼 있어갖고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군의 실패라고 보는데 미치겠네, 군이 진짜. 합참이 자기 큰 관여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면 합참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체포했어야죠 군은. 그렇지. 기본적으로 군은 다 체포했어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합참은 명분 있잖아요. 합참 야내 허락 없이 나한테 결재도 안 올리고 니네 실병을 기동시켰어 지금. 그거는 큰 문제. 네, 엄청난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합참이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 체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간과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 시민의 광장의 힘으로 계엄을 해지시켰습니다. 이거를만 얘기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그렇게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은 다 체포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뭐 몇 명이나 체포됐습니까? 한 20명 정도 지금 하고 뭐 조사 인원까지 쳐도 40명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 지점에서 하나 실패가 있고 국민의힘은 이건 있죠.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근데 이 이제 말하자면 훌리건들이 떠드는 논리 있잖아요. 그 논리에 대해서는 그래 맞아 저런 측면이 좀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니까요. 네. 왜냐면 그것만 보면은 확 간다니까 네.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네,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나도 내란 동조 아니면 태극기가 되니까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진 않는데 국민의 의원들이 내심 그래 이게 뭐 민주당이 뭐 탄핵 계속하고 예산 그렇게 하고 그게 원인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이렇게 있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거나 이 세력을 옹이하면 다 체포할 거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한 거죠. 그래서 집권 세력이 내전을 일으키고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자꾸 말씀드리는 그걸 거예요. 그게 이게 유지시키려고 내전이에요, 내전.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내전 상황,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될 거예요. 임명된다. 저는 막 역사는 왜냐하면 너무 왜냐하면 뻔하게 생각하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민주당에서 만약에 최상목이 또 안 해, 최상목이 또 안 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하잖아. 하면은 6명이 되잖아요. 6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6대 0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최소 5대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9명이어도 원래 규정대로 과반수 이상이야. 그렇지. 예, 9명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학적으로 뭐 따지고 들고 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한쟁의 심판을 빨리 지금 만약에 최상목이 또 안 한다, 또 안 한다 싶으면 그냥 하면 돼.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저 탄핵했는데 그거 150일이 안 되니까 저거가 국민의힘이 그거 한 거는 위헌이다라고 권한쟁의 심판 한대잖아. 뭐 하라 그러라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촉촉 나와요. 그렇죠. 권한쟁의 일주일이면 심판은 촉촉 나와. 권한쟁의 심판은 원래 오래 안 걸려요. 오늘 네. 안 걸리기 때문에 금방 나오고. 근데 저는 네. 그런 이제 말하자면 절차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민주당도 그 니네 이재명 재판 전에 이거 대선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다 알아. 이렇게 보수언론이 조롱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닌데. 전략적인 혼선이 예. 있었어. 그거 아닌데 이건 내란이고 내란 관련자는 전원 체포야. 내란 관련자는 전원 탄핵이야. 내란 관련 동조해 너 내란 동조해서 너랑은 얘기를 안 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워낙 맞아요.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재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에 시비가 걸려온 세월이 기니까 그런 결정을 할 때 아 이게 밖에서 움츠려들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움츠려들었다. 이재명 재판 전에 빨리빨리 이 기회를 삼아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까? 이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한 일주일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모양새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전제 고리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그래도 관료 출신에 뭐 윤석열은 아니잖아 뭐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움직여준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최상목 역시 그렇게 안 움직일 가능성이 안 크거든요. 움직이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노정면 의원이 얘기했지만 국무회의 5명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권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국회가 바로 법안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오는데 그게 말이 돼? 그러면 여의도가 입법부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것, 이 상황을 만든 건 계엄을 내린 윤석열이지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가능성. 이것도 이제 희박하긴 하지만 분명히 아직까지 상존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2차 계엄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사태가 나지 않는 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했거든요. 저희가 군이랑 네. 육사 쪽 취재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분위기는 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말을 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면 경찰이나 뭐 다른 어쨌든 민간인을 제압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기동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청주공항에 뭐 HID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청주공항 폭발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김한 기자님 말씀처럼 네. 군이 이제는 그러한 부당한 반헌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상층부들이 다 지금 구속당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경비계엄? 이것도 지금 경찰청장도 경비계엄을 네.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청장 지금 나왔나요? 지금 안 나와가지고 아직 안 나왔죠. 구속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뇌부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영화 하얼빈 지금 극장에서 핫해서 주말에 하얼빈을 봤는데 하얼빈에 봤어요? 그런 재밌어요? 장면이 나와요. 네. 이 일본 순사가 아까 중자가 일본 네. 군인이 네. 안중근을 잡으러 와요. 네. 근데 처음에 잡을 때를 착각해요. 이 교란 작전이 있어갖고 뭐 스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왔는데
못 와요. 왜 못 오는 줄 아십니까? 군중 때문에 못 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상황 같다가 예를 들면 지금 남태령이 뚫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민적인 어떤 각성과 이 열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대고 무슨 2차 계엄을 한다, 군을 동원한다, 경찰을 동원한다 이거는 이미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 사람들도 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도 월급 받고 타는 생활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지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어떤 누군가가 요 잠부를 살려갖고 내가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수뇌부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다 체포해야 된다. 다 체포해야 된다. 네. 네, 그 말씀 맞네. 마지막으로 최상목 있잖아요. 최상목이 초기에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한 말, 오늘 속보로 한 말. 그게 탄핵 국면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그래서 자기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 말겠다 이 이야기는 안 했거든. 난 단지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지는 말아라. 뭐 이 정도였어. 최상목이 관료로서 어쨌든 본인은 배당계엄 때도 가장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료로서 그래도 최상목은 어쨌든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할 거면 그러면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진짜로 그런 거라면 사퇴해야 돼요. 나는 권한대행을 맡을 수 없다. 나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 수습은 헌법적 질서에 따라야 된다. 본인 사퇴하는 게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런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그 경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해소하는 거는 헌법적 질서에 따라야 되는 거고 나는 지금 이거를 수습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사퇴를 해야죠. 그럼 세 번째 이주호 교육부총리인가요? 이주호 부총리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이 국무회의를 무너뜨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다 무너져. 저는 그런 정도로 하면 그래 니네가 적극적인 동조자는 아니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스탠스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통과 즉시 그냥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더라고. 그러게 되겠죠. 국무회의가 무산돼 버리니까 없기 때문에 헌법기관은 국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동의안 해가지고 그냥 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더만. 그런 방법도 있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뭐가 나라가 어떻게 돼? 법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밑에서도 2년 반 동안 이 나라가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윤석열이나 윤석열 내각이 없다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될 걸 걱정하나? 왜냐면 국무회의에서 네. 법안만 심의 의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중요한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올스톱되면은 정말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 자본주의가 뭐 올스톱 돼도 그냥 가는 거지. 다만 이제 트럼프랄지 왜 그렇게 아니 트럼프랄지 뭐 이런 거에 외교를 잘 대응을 못한다. 네. 요거 딱 하나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바이든이랑 외교한 것도 보면은 다 갖다가 퍼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의 실력으로 봤을 때 그냥 없는 게 낫다. 아니면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오히려 벌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뭐 국무회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죠. 있는 게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관이 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있어야지. 법률이라는 게 법률과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회의든 간에 기관이라든 게 그걸 있는 걸 전제로 하고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있는 게 무력화됐을 때 분명히 빵꾸가 날 거란 말입니다. 펑크가 날 거란 말이에요. 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네.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없어진 이유가 뭐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만약에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정해진 대로 좀 정해진 스케줄대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행동을 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그럴 일이 사전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최상목이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지키기만 하면 말씀하신 시나리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오늘처럼 최상목 부총리 하는 얘기처럼 한덕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이딴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 최경영 기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무회의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 헌법 89조에 의하면은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 17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여기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올스톱 되거든요. 그러한 점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상목의 이 말에 신장식 의원, 신장식 변호사도 신장식 의원도 응 알았어. 그럼 너도 탄핵 번호표 뽑고 기다려 이렇게 이제 격하게 페이스북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 사실 지금 이런 이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탄핵이야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이걸 묻고 안 합니다. 그러면 탄핵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 이게 뭐 레토릭이 어떻든 간에 뭐 내각 전체의 탄핵입니다 등지 간에 이렇든지 간에 저렇든지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탄핵 대상. 그 다음은 최상목. 할 거야 안 할 거야? 헌법과 법률을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안 지킨다라고 지금 주장하면 그럼 탄핵 대상. 그 다음 이주호. 헌법과 법률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안 지킨다고 하면 탄핵.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 외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답답하네요. 답답하네. 네, 진짜.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의 우수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너무 긍정적이야 김한 기자님. 아니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체포해야 된다고. 제도권에 있는 기자들이나 제도권에 있었던 기자들은 나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너무 긍정적이야. 방법이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믿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분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